소셜미디어 심리학이란 시청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셜미디어 심리학을 원하는 순간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콘텐츠는 조회수가 미친듯이 터지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강생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했고 한 달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 6월 8일 기준 현재 팔로워 수는 3.8만 명을 모았어요. 제가 SNS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치트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대체 그게 뭘까요? 좋은 주제 찾기, 대본 잘 쓰기, 물론 다 중요하지만 SNS 치트키는 바로 후킹입니다. 제 SNS 성공을 만든 핵심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후킹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기술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총 12가지 심리 기법이 들어있어요. 시청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콘텐츠에 빠져들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후킹을 할 때 총 2가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시청하다가 끄기 전에 반드시 이 2개의 체크 포인트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각 체크 포인트마다 여러 심리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시청자가 영상을 오래 보게끔 만듭니다. 오늘은 이 심리 장치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여러분의 영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시청자가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영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실제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하죠. 대부분의 핵심적인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 4가지를 SNS 4가지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시청자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겸님 영상은요? 마인크래프트 영상은요? 롤 영상은요? 이런 콘텐츠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 콘텐츠는 순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고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순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독한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최상위 프로가 아니라면 엔터테인먼트 게임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은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교육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문제 해결형 콘텐츠가 최고의 선택이겠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청자가 문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심리 기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에서 한 단계 비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콘텐츠의 핵심은 시청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이것만 하세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이런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반응이죠. 한 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은 시청자를 잃게 될 겁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비껴치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왜 강력한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SNS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SNS를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SNS 성장과 돈 벌기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SNS 계정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SNS 성장과 돈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SNS를 키우면 결국 돈도 벌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핵심 욕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한 단계 옆에 있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SNS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문제, 영상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 팔로워가 늘지 않는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람이 SNS 성장을 도와주면 결국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상들은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 SNS 성장 전략, 새로운 소셜미디어 트렌드, 이런 내용들을 다룬 영상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요. 결국 사람들은 SNS와 돈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심리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먼저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돈, 시간, 건강, 기회,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대신 한 단계 옆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 공략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청자의 의심은 사지 않으면서도 같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문제 강조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요, 시청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좌절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있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시청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팔로워, 구독자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다면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같은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시청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해결책 사이의 간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방법은 정말 강력한 심리입니다. 사람 안에는 원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라는 불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질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나는 아직 저 정도까지 가지 못했지? 이 감정은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도 더 강하게 만들죠. 세 번째 심리 기법은 단 한 명의 관객입니다. 매우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예요.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당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콘텐츠를 여러분 이야기로 만들지 마세요. 시청자를 주인공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문제, 시청자들의 상황, 시청자들의 목표, 시청자들의 고민, 모든 초점을 시청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제 영상에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보다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심리예요. 저는 말하는 방식도 최대한 너하고만 대화하고 있다, 너랑 나랑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로 말투, 톤, 리듬에서 나옵니다. 이 이론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말투를 들어보세요.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들어보세요. 그 느낌을 흉내내보세요. 사람들은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시청자는 점점 더 깊게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즉 몰입을 하게 됩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저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반면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이 영상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가 문제를 인식한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다음 일은 딱 하나예요. 가능한 한 빨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그래, 이 문제는 진짜 나한테 존재해 라고 받아들인 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략 10초에서 30초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의 의심 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시청자들은 바로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청자를 잃게 되겠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질문에 시청자가 네 라고 답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무엇을 보고 신뢰를 느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신뢰 요소를 가장 강력한 것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슷한 사람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와 후기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후기들이 가득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시청자가 어떤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데? 라고 느끼는 순간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시청자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해냈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신뢰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경험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의 성공 사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증명됐기 때문이죠. 다만 첫 번째보다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잖아. 너가 원래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즉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도 할 수 있다고까지는 아직 확신을 못한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팔로워, 많은 구독자,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빌려오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같은 경험을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과를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문제를 겪어봤다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는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저도 매일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은 시청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죠. 시청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내가 겪은 걸 겪어봤구나. 이 순간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는 공통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시청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친밀감이 형성돼요. 결국
결국 사람은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더 쉽게 믿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적인 인상과 퀄리티. 콘텐츠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화질, 조명, 오디오, 자세, 자신감, 스튜디오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시청자들은 여러분들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이건 신뢰를 주는 좋은 보너스 요소예요. 사실 보험 영업사원들이 정장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후기를 넣을까요? 왜 강사들이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사용할까요? 왜 영상을 고급스럽게 만들까요? 모두 신뢰를 얻기 위해서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신뢰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실제 콘텐츠에서 어떻게 이 신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증거를 반드시 보여줘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후기 스크린샷, 매출 화면, 은행 입금 내역, 전후 비교 사례, 팔로워 수 증가 그래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더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증거를 한두 개만 빠르게 보여줘도 충분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진짜 해본 사람이구나.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공감대를 만들어라. 만약 여러분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땐 공통 경험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기분이 어떤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청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더 쉽게 믿기 때문이죠. 공감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청자들이 계속 의심 감지기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진짜 경험이 있는 걸까?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신뢰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문적인 환경은 생각보다 강력한 신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성과가 없는 초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조명이 좋고 마이크 음질도 좋고 영상도 깔끔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워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궁금해합니다. 이 정도 퀄리티인데 왜 아직도 안 유명하지? 뭔가 있는 사람 같은데.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의심하기보다 응원하기 시작해요. 심리가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엄청난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20년 전에 산 카메라로도 심지어 머리도 안 감고 목 늘어진 흰 티를 입고 촬영해도 시청자들은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다면 전문적인 환경은 여러분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첫 1000명, 2000명, 5000명을 모으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례도 없고 결과도 없고 팔로워도 없고 사회적 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보를 충분히 듣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죠. 팔로워가 늘어나고 성과 사례가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즉 신뢰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건 은행 복리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명을 모으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무려 4개나 실패하고 만든 계정이 지금 3.8만 팔로워를 만든 비즈니스 스토리입니다. 제가 1년도 안 돼서 3.8만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알려드린 12가지 심리 이론 때문이에요. 오늘 배운 정보 꼭 눈으로 보지만 말고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좋으니까 정리해두세요. SNS 성장 속도가 3배는 더 빨라질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심리학 정보 알려드릴게요.